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이슈 톡톡 벌써 세 번째예요. 그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부터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은혁, 김준혁의 이슈 톡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등교육 개혁이라는 게 이게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고 대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죠, 교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 그 교육 관련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영형 사립대와 네. 국공립 네트워크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공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영형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립대학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탑이죠.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립대학이 한 70% 이상을 이루고 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0%가 거꾸로 사립대학이죠. 이게 아주 예. 굉장히 기형적인 예. 고등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학들이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전 개인적으로 대학이 한국 사회에서 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을 설립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을 할 때는 기업인이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 뒤로 이분들이 이제 정치인으로. 정치인으로 전환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학을 자기의 어떤 소유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의 예. 그렇죠. 네, 설립자들이.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사학개혁, 네. 그래서 대학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못한 이유는 네. 당시에 상당수가 대학 이사장 혹은 뭐 설립자 뭐 다 이런 네.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자기들이 다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사학개혁을 갖다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지. 안 하죠. 자기들이 대학 내에서 제왕처럼 있어야 네. 되는데. 그때 생각나요. 4대 개혁 중에 사학개혁이 있었는데. 네, 안 됐죠. 그렇죠. 네. 끝내 이루지 못하지 네.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서 네. 영남대학 이사장이었었고, 네, 그렇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대학의 이사장 역할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이야 이제 겸직 금지법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나 그 네. 시절만 하더라도 겸직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학들이 바로 재단에서 학교에 등록금을 갖다 횡령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축비의 일부를 뒤로 빼돌린다거나 네. 아니면 교수 채용을 하면서 이렇게 비용을 뒤로다가 받거나. 네.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그런 비리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투여가 돼야 될 그런 네. 비용들, 학생들은 분명히 등록금을 냈는데 그것이 이렇게 사학 재단에서 비리로다가 빼나가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결국은 재단을 투명하게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테니 그 이사진의 50%를 바로 이제 교육부가 추천한 건전한 이사로 두게 됐을 때 대학이 이사회에서 결정 나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불법을 자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대학이 이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고 정말 이상적인 상아탑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네. 대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고생을 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내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정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네. 거기다 국공립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네. 뭐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학들 국립대학 공립대학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투명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대학의 서열화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들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립대학의 어떤 서로 간의 교류들 또 공립대학도 많아요. 도립대학들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서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점을 갖다 취득하고 교수들도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갖다 교육시킬 수 있게 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모든 대학들이 다 연계해서 네. 이 대학에 있는 그 뭐 지방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학 의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서울대 학생들도 뭐 가령 다른 대학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대학이 나름의 어떤 과특성화들을 통해 가지고 1대학, 예,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국공립 네트워크의 어떤 그 근본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거의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룡령 사립대 관련해서 50% 지원하는 거를 이제 기재부가 반대해갖고 교육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지금 맞습니다. 나오던데. 예, 특히나 이제 저희 한신대학 같은 경우는 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사실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그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부 예산을 정말 그 뭐 1원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울대학 같은 경우가 1년에 보통 한 6,500억 정도 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데들도 3천억 이상씩 지원을 받고요. 서울에 있는 그 유명 유수의 대학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500억 이상씩은 다 지원을 받고 뭐 많은 대학은 뭐 1,500억, 2,000억도 받기도 하죠. 그렇게 지원받는 과정에서 저희 대학은 0원이었어요. 0원 정말. 정말요? 예, 농 거는 그 현재 상태가 저는 앞으로 더 지속되지 않을까.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캠퍼스 내에서 그 대학을 다니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이버를 통한 네. 그런 그 대학의 운영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앞으로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정의 개념이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도 이 공정의 개념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기성세대 생각하는 공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거든요. 저는 다음 대선에서 네.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공정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맞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네네. 확신이. 예.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정치인이 이제 대선 주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지율에 영향이 좀 크게 미칠 걸로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대선 출마 준비하고 계시는 후보시라면 좀 스타디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점점 계속 그 중요해지는데 평생교육 체계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방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평생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네네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글쎄 이게 뭐 믿으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 분야 특히나 저 같은 역사 분야 관련해 갖고 네. 그 스카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있는 서울의 그 다른 대학들 대학원생이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맞아요. 역사 분야만이 아니라 인문계열은 맞아요. 뭐 거의 인문계도 다 지원 안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이 거의 붕괴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이게 뭐 틀린 게 아니다. 왜 그러냐? 굳이 더 역사를 공부해서 대학원 졸업해서 석박사를 딴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연구직으로 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형식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그 여러 인문학 과들,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 보자면 저도 역사 전공한 사람이라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상적으로 보자면은 그 과를 학생들이 계속 유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의 어떤 그 편제 자체를
대규모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규모적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 인문학부라든가 이게 이제 교양과 연결해가지고 이걸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대학들은 이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고 그리고 이 대학이 이제는 이제 그 평생 교육과 연계된 시스템에서 대학이 발전해야 하는 것이고 대학원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그 학과 교수들이 저희들한테 야 이거 뭐 대학원이 운영이 안 되니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은퇴한 분들 50, 60대에서 은퇴하신 분들 추가로도 공부해서 학위받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제발 좀 모셔달라 이런 주문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거의 전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원 과정이 이제는 평생교육 과정으로 다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건 자연히 글로 갈 수밖에 예, 없는 이거 상황이죠.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될 상황이다. 그리고 이 평생 그 각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교양교육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에서의 대학원 과정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다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교육부가 냉철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늘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아, 네네. 이 지금 학교는 흥선대원군이 했던 사립여파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질문 아닌 솔루션? 답변을 네, 네.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네. 서원 혁파했잖아요. 네네. 당시 서원이 1,500개도 넘었는데 사실 서원이라는 데가 이게 뭐 당쟁의 진원지고 네. 백성들 수탈하는 데였었거든요. 물론 교육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그러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47개 서원만 남겨놓고 다 혁파를 했었잖아요. 1500 개에서 47 예, 그 서원 혁파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최대 개혁입니다. 예, 네. 그런 엄청난 유림들의 반발을 갖다가 그 물리치고 한 거거든요. 이 서원 혁파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냥 그 뭐 대충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동법의 어떤 제정이나 이런 것보다 더 엄청난 개혁이었는데 네. 지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가요? 예, 실제로 엄청나게 많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교육부에서 대학 설립 요건만 갖추면은 무조건 허가를 해줬거든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패착이고 제가 실제로 이해찬 당시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총리 그만두고 야인 시절에 이렇게 그 인문지리기행 다닐 때 제가 그 강사로 좀 같이 다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막걸리 먹으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제가 총리님 좋아하나 이 부분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를 준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제도로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창의 교육 때문에 그래서 한 거다. 뭐 학력고사 성적만 그 높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동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좀 사회봉사를 잘하거나 한 가지만 예, 잘하면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학인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나중에 보면 그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이런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사실은 뭐 법이라고 하는 것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졌으나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제 균역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대학에 최소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대학 운영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또 제대로 수업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은 뭐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흥선대원군 시절에 서원 철폐하듯이 대학에 대한 제도적 개혁 또 대학에 문제가 있는 사학 비리 대학들 과감하게 혁파해서 이런 그 대학
운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저는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 실제 그러면은 이 사원 혁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효과는 일단은 뭐 당쟁을 근절하는데 상당히 그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내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원이 사고 파는 어떤 재산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서원에 들어가게 되면 네. 세금을 다 면제받거든요. 군역의 의무도 면제받고 세금도 면제받고 학생들은 다 지금도 학생들 그 군대 안 가려면 대학생 유지하고 있으면 군대 안 가잖아요. 네. 그죠? 연기됐듯이 네.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방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흥선대원군은 정말 서원혁파를 과감하게 추진했는데 그때 반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 저는 네. 지금 거꾸로 흥선대원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쇄국 정책을 쓴 것은 흥선대원군의 굉장히 큰 실패이기도 했었죠. 근데 원래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프랑스와 연대해서 개방하려고 하다가 프랑스한테 배신당하는 바람에 이제 쇄국 정책으로 돌아선 건데 그런데 흥선군의 어쨌든 그런 그 서원혁파에 대한 과감한 개혁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부에 있는 그런 그 공직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요 관료들, 장차관들, 공직자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거 그 자료 준비하면서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님 글이 칼럼이 그래요?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갖고 왔었는데 이분 관점이 되게 좋아서 잠깐 소개하는 걸로 네네. 이 프로그램 오늘 프로그램 마치려고 하는데 이 김명환 교수님은 그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라는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지금 먹히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기존 개혁안은 막대한 행정 역량 투입을 요구하며 전국적 차원의 하향식 개혁의 성격도 짙다. 그리고 저항이 거셀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주장하는 거는 대학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긴밀한 관련성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그 마강래 교수님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에 보면은 지방분권이 오히려 지방 발전에 독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이분은 그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낡은 구도를 버리고 수도권 대 지방 대도시권이라는 전망 하에서 지방 대도시권을 키우는 그런 속에서 교육 개혁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하면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의미 있다고 보고요. 네. 김명환 그 교수님 말씀도 타당하고 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지방분권에서 네. 한국 사회는 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대학에 너무 이제 목숨 거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유명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은 실제 지방분권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감한 그 의지가 표명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명문대학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들 그렇게 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네.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완전히 뭐 면제받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나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거의 뭐 앞으로 단초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바뀔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죠. 한번 더 예, 제가 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사 찾다 보니까 고3하고 지금 대학 신입생들이 완전히 지금 안오미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학교가 완전히 지금 변해가지고 그래서 신입생들은 지금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고3은 또 학교 재수를 준비하고 지금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를 더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이주제도 좀 다루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